여사가 나흘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했습니다. 유아원 등의 털모자와 목도리,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돌아왔지만 김정은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표준 시간을 변경하고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부 입장 알아봅니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 장관회의에 참석해 제2한국전쟁을 언급하는 등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나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치 군사 분석과 성찬영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효 여사가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정이 어땠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효 여사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이효 여사의 북한 방문은 2011년 12월 김정일 조문을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평양을 방문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방북단에는 수행단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과 윤철구 김대중 평화센터 사무총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이효 여사와 일행이 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짤막하게 보도하였고 8일에는 이효 여사와 일행이 평양을 떠났으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이 이효 여사와 일행을 전송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기간 동안 이효 여사와 일행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평양육아원 A육원, 평양양로원을 돌아보았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이효 여사는 평양유학원 등에 미리 준비해간 털모자와 목도리,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북한 방문 기간 중에 김정은과의 면담 성사 여부에 대해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가요? 네, 관심을 모았던 이효 여사와 김정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효 여사는 8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방북에 어떠한 공식 업무도 부여받지 않았으나 6.15 정신을 기리며 키우는 데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고 방북 소감을 밝혔습니다. 결국 김정은과의 면담은 불발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효 여사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북한은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기를 통해 이번 이효 여사의 북한 방문은 6.15 공동선언이 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생활력을 모두에게 새겨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감스럽게 이효 여사와 북한 방문 하루 전에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이 부상을 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네, 지난 4일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국방부는 DMZ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 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합참은 이날 대북 성명에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 행위에 대한 안팎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 행위 당황스러운데요. 이번 일은 북한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이 표준시간 제정 결정을 보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조국 해방 70도를 맞으며 표준시간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7일 보도하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경 130도를 표준시간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표준시간을 올해 8월 15일부터 적용하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의 집행을 위해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네, 이 북한이 30분 늦추면서까지 표준시간을 변경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네, 북한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일삼으면서 조선의 표준시간까지 빼앗는 용서 못할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표준시 변경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일 노동신문을 통해 일제에 빼앗긴 표준 시간을 평양 시간으로 명명할 때에 대한 정령을 발표한 것은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 하면서 표준 시간 변경을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일방적 표준 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표준시 변경으로 남북 간 30분의 시차가 발생하였다면서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상호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135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 관례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경을 비롯한 남북 교류에 미치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어떠한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 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일방적 표준 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일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북이 함께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출범한 ARF는 아세안 지역 10개국과 대화 상대국 10개국, 북한 등 기타 7개국, 총 27개국이 회원국입니다. 우리나라는 ARF 창설 회원국으로 1994년 제1차 회의부터 참여해왔으며 북한은 2000년 7월 제7차 회의부터 참여해왔습니다. 지난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ARF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이 러시아,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의 외무상을 각각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리수용 외무상이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연설 내용 중에 특이한 게 있었나요? 네, 리수용 외무상의 연설 내용 대부분은 미국에 대한 비난이었는데요. 미국이 아태 지역의 영내 헤게모니 회복을 위해 북한을 대규모 군비 증강을 동반한 군사동맹 강화의 구실로 계속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제2의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전쟁에도 맞설 힘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전쟁이든 하나의 결과 조국 통일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 북한이 미국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에 대한 언급이 아닌 이 대화를 먼저 해나갈 수 있는 북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정치군사분석과 성찬영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